네, 앞서 들으셨다시피 오늘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동안 시장 안에서 소외됐었던 섹터들과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나 5% 가까운 오름세로 오늘 장을 마감했는데 시장의 색깔이 또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조금 팁을 얻어보시길 바랄게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리뷰가 없어서 제가 그냥 가장 궁금한 부분을 질문해 볼까 합니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빠졌고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이쪽이 강했는데 김민성 매니저님은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색깔이 좀 바뀐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바뀌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올랐던 산업들이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과열 기간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 5일에서 15일 정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길게는 한 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색깔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수는 같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올랐던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적어도 2주 이상까지는 이 트렌드가 바뀌는 유지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과열 구간이 끝나면 누가 또 다시 한번 대장을 할지는 그때 당시에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명확하게 좀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중요하게 보고 내일 시장을 공략해야 될지 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색깔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 두 집단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키워드는 메이저 수급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일 텐데 첫 번째 테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일단은 외국인이 선택한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잠정 기준이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거기에 LNF,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주는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려감이 다 반영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소외된 2차 전지주가 이제 3,000포인트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 못 움직였었던 2차 전지가 소폭이라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기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에서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수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도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권가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목표가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빠질 때가 있는가에 대한 좀 심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외국인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반등을 같이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2차 전지주가 강하게 반등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탄산 리튬이 8개월 만에 반등했기 때문이다. 이런 코멘트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동조화되는 움직임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해서 커플링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적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간 게 중국 현물 기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한 3% 정도 올라간 건데 탄산 리튬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LFP 배터리가 수요가 늘어났다.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서 이 정제되는 가격의 영업이익 측면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는 다시 한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2차 전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탄산 리튬을 정제해서 수산화 리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도 추가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벤트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은 2차 전지를 첫 번째 테마로 골라봤습니다. 장점과 단점 분석을 해보죠. 네, 2차 전지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사실 5월 때부터 좀 자주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장 싸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조정을 길게 받았기 때문에 업황 바닥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이어졌을 때 상승에 대한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고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포지션을 잘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타점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게 좀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계속해서 판매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업황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2차 전지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캐즘을 이미 돌파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한국만 봤을 때는 아직은 캐즘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배터리 대표 3사의 직원들이 이탈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인원 감축이 들어가고 있다. 그만큼 업황 자체가 지금은 쉬어가고 있다라는 게 아직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캐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추세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단점엔 약간의 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 길이 아직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등의 서막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 수급 외국인 나왔으니까 다음은 기관일 것 같은데 어떤 테마죠? 네, 기관은 최근 들어서 모멘텀을 보니까 금융주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섹터는 금융주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은 이제 정책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잠정 기준이기는 하지만 기관은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금융 쪽에서는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네, 뭐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에 대한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뭐 특위를 꾸렸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의 수혜를 받는 금융주가 랠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이 좀 금융주에 대한 랠리를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에 따라서 좀 수급이 모여지는 게 바로 금융주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새 정부에 대한 수혜가 가장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지주사라든지 금융주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 정책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를 부양을 했었던 게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증시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번에 상법 개정안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금융주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기관에 대한 수급으로는 금융주에 대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을 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점과 단점도 바로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은 금융주에 대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법 개정 관련된 모멘텀으로 가장 커다랗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 배당 확대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들에 대한 수요가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승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좀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원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달러 기반에 대한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부채 부담에 대한 감소가 이어지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프리미엄을 얹고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원화 강세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다는 게 금융주에 대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법 개정은 오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찬성 220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뭘 체크해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래 가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한 가장 커다란 리스크가 부실 채권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민생 지원을 통해서 뭐 부채를 삭감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리스크가 큰 거는 기업 부실 채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부실 채권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할지 이런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돼서 금융주에 대한 리스크 중에서 경기 침체가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부실 채권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때문에 막 드라마틱하게 막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긴 했지만 배당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상법 개정에 대한 매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당겨왔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에는 트리거가 약간은 부족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방향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따라붙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기관 쪽에서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금융 이렇게 두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짝 촉이 오긴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주실지 조심스럽게 2차 전지에 한 표를 던져볼 텐데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산업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은 2차 전지는 계속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왔고요.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 데칼코마니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상대로 2차 전지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외로 외국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이 탑픽주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매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인 종목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상승에 대한 룸이 조금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는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은 원준이라는 종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종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소개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열 관련된 장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랑 양극재에 대한 열 처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라서 주요 고객사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원주는 같이 커플링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중국, 폴란드, 캐나다 쪽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캐즘이 일부 돌파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열 처리 장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워낙 저렴한 구간에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좀 매력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안에서 소재 쪽 종목을 선택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장비 종목을 들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 소재는 이제 편입이 하나 돼 있기도 하고요. 에코프로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네.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원준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원준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진짜 주가가 바닥에 놓여 있었더라고요. 네.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더 빠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 밀리더라도 더 이상의 하방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넥스트레이드로 거래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1,700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8,500원 제시 드리는데 사실 한 번 상방으로 뚫은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이상까지도 많이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700원 제시 드리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방은 지지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언급해 주신 대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바로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5월부터 에코프로 BM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성일 하이텍도 설명을 드리고 2차 전지 바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아직은 활용을 못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반등을 오랫동안 기다리다 오늘 또 즐기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수치들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에 김민석 검색하셔서 오후 4시 반에 진행하는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 링크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네이버에 김민석 나눔방 검색하시게 되면 제 밴드가 나오게
나오게 되니까 밴드 오시면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많은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30분은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